제6장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의 목차로서는 소비자 행동, 구매 의사결정의 유형, 구매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산업 재구매 행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은 소비자들이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나 경험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마케팅 계획에 효과적이죠.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의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와 사업을 위해서 구매하는 산업 소비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 간에는 구매하는 방식과 고려 요소가 매우 다르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치와 고객 만족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효과적으로 표적화하고 회사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경쟁 우위를 창조하고 고객들이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특징을 논어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환, 즉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왜 구매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소비자 행동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케터가 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확인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려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 구매, 사용과 처분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할 때 개인, 가족이나 집단이 취하는 행동이죠. 즉, 개인이 개인적, 상황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제품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의 문제 해결 욕구와 관련된 노력과 결과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문제 해결 욕구는 어떤 미충족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유발이 되죠. 개인과 소비자는 문화, 사회계층, 회원 집단, 가족, 개성, 심리적 요인, 사회와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추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해함으로써 브랜드에 관하여 전략, 독특한 가치 제안과 광고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특징은 동기, 활동, 과정, 복잡성, 외부 요인과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기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은 동기적이죠. 소비자 행동은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고 표적 소비자는 욕구와 필요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활동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생각, 느낌과 결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광고, 구매 결정, 지불 방법 등에서 다양하죠. 과정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은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 구매와 소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복잡성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은 시간에 따라 다르고 복잡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외부 요인, 소비자 행동은 문화, 사회계층 등과 같은 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소비자 행동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은 욕구와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죠.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화호, 난화골, 지인, 미지심입니다. 즉 호랑이를 그리되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마음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소비자의 행동을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언제나 이성적인가?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끼십니까? 인간의 뇌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이 아닌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때때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착각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일본 대중 주간 겐다이는 뇌과학자의 설명을 토대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의 비밀을 소개했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간의 뇌는 입력된 정보 가운데서 사용 빈도가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기억이 오래 유지가 되죠. 이때 정보를 대화에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단순한기보다 시험이나 실전을 거치면 기억으로 유지되기가 쉽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말 많은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라는 속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뇌는 쉽게 얻은 지식을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뇌는 완결된 행동보다 미완결된 행동을 더 잘 기억한다는 점이죠. 어떤 행동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자가르닉 효과는 전략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TV 드라마가 만남이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을 던져주고 결정적인 순간 끝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것이 되겠죠. 뇌는 미완성 과제를 계속 곱씹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는 것보다 새로운 과업을 조금이라도 살피고 퇴근하는 편이 다음날 아침에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뇌는 잊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 절대 먹어서는 안 되라고 정한 음식일수록 더 먹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결정의 영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러에 의하면 소비자 의사결정의 기본 모델은 마케팅과 마케팅 자극, 구매자 블랙박스와 구매자 반응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비자는 환경에서 자극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마케팅 자극과 기타 자극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케팅 자극은 마케터가 제시하는 마케팅 자극과 경제, 기술, 정치나 환경에 의한 기타 자극이 있습니다. 마케터와 환경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자극은 구매자의 블랙박스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구매자 블랙박스는 구매자 특성과 의사결정으로 구성이 되죠. 구매자 특성은 개인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나 소비자 행동 모델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구매자 특성에 따라 구매자는 제품, 브랜드, 거래자, 구매 시기나 구매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마케팅 자극은 마케팅 자극과 기타 자극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자극에 구매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입력된 자극이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럴 때 구매자는 개인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 의사결정 방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및 구매 후 행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매자 블랙박스를 통해서 구매자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매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제품 선택이나 브랜드 선택, 거래자 선택, 구매 시기 선택, 구매량 등이 되겠죠.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매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들의 특성이 되겠죠. 즉 연령, 생활주기, 직업, 교육, 라이프 스타일, 개성, 자아개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은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과정의 한 요소가 되죠. 즉 동기, 지각, 학습, 신념, 태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친구, 가족이나
기타 타인이 되겠습니다. 준거 집단, 가족, 역할, 신분 등이 사회적 요인이 되겠죠. 문화적 요인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의 기준으로 행동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문화, 하위 문화나 사회계층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이나 가족생활 주기, 직업, 경제상황, 라이프 스타일, 관여도, 개성과 자개념 등이 있겠죠. 스포츠인과 변호사는 의복을 구매하는 유형이 다르죠. 이것은 개인적 요인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직업은 소비 패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행동, 관심과 의견으로서 개인의 생활 양식이 해당이 되죠. 개성은 환경에 대하여 행동의 비교적 일관된 패턴으로 심리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아개념은 정체성으로 태도, 지각과 신념을 포함하여 자신을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품과 브랜드는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개성과 자아개념이 일치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으로는 인구 통계적 요인, 연령, 성인종, 소득, 가족 수명 주기와 직업, 상황적 요인, 소비자의 환경 변화, 관여도의 수준, 관여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애착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제품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관여도가 되겠죠. 관여도는 소비자가 제품과 구매 의사결정에 부여하는 중요도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에 관여도가 높을 테고 어떤 사람은 패션에,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어떤 사람은 구두에 관여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행동, 관심, 의견으로 표현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두 문자로 해서 AIO라고도 표현을 하죠. 동일한 하위 문화, 사회계층과 직업의 사람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라이프 스타일 내에서 행동과 실천은 습관, 일을 하는 기존 방식과 합리적 행동의 혼합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의 태도, 가치나 세계관을 반영하고 특히 일상적인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직업 여성은 더 편안한 옷을 구입하려고 하고 선택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관여도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구매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여하는 관심이나 중요도의 정도로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동차나 주택 같은 고가의 제품은 관여도가 높고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많은 정보 탐색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고 어떤 제품을 사랑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구매 결과가 소비자의 중요한 실제적인 결과를 갖는다면 관여도는 대체로 인지적 수준에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벽 동반은 실수할 경우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암벽 로프의 구매에 높게 관여를 갖게 되죠. 이러한 경우 삶과 사지에 대한 위험에 관한 논리적 사고의 표명이든 신뢰감에 관한 정서적 과정이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관련을 갖게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산회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로 다른 제품에 대한 구매가 흔들리게 됩니다. 심리적 요인에는 동기, 지각, 학습, 신념과 태도 등이 있습니다. 욕구의 표현은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긴박할 때 나타나죠. 이것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언제나 작동하지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기부여 수준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욕구는 어떤 사람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긴급할 때 동기가 됩니다. 동기부여는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증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창조하고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각은 소비자가 받는 정보를 선택, 조직과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지속적으로 두뇌 정보를 공급합니다.
관여하는 자극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시스템을 심하게 과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합니다. 친구의 집 근처에 있는 도로가의 소음을 친구는 아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뇌는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이러한 이유로 뇌가 사용하는 정보는 세계의 완전한 관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계관과의 차이는 개인의 상상과 경험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뇌 인지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관성, 개인의 기존 세계관을 말하고 범주와 정보를 관련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정 대상에 대해 더 선택적이라는 것이 되겠고 기대는 자신이 바라는 방법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경험은 기존 지식의 견지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택성에는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 선택적 기억 등이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선택적 왜곡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가 일치하도록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선택적 기억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지각에 적합한 정보를 기억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개인의 구매 의사 결정 모델은 모든 사람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케터가 접근 방법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갖고 있는 지각은 소비자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TV의 빠른 광고는 사람들의 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끌 수 있지만 사람들의 자발적인 주의를 거의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종종 실종되나 주어진 시간에 상황에 대한 지각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세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낳기 위해 정보를 선택, 조직과 해석하는 과정은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과 선택적 기억이 있습니다. 마케터는 선택적 주의 관점에서 소비자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선택적 왜곡으로 자신들이 이미 믿는 것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선택적 주의는 소비자들이 모든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민감한 정보나 자극의 유형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브랜드와 광고로 소비자의 주의를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보유하는 것이 어렵죠. 예를 들면 많은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있는 배너 광고에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주의 수준은 환경 안에 있는 개인의 활동과 다른 자극의 수에 따라서 변하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 있는 새로운 광고판에 더 많이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판에 박힌 지하철 이동을 깨는 새로운 자극이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욕구와 관련된 자극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신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광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선택적 왜곡은 전달된 광고가 의도한 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의 신념에 동화시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택적 왜곡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와 일치하도록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나 자극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경험, 심적 상태, 신념과 태도에 근거하여 다른 지각을 갖습니다. 브랜드에 관하여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소비자들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지각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지각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브랜드 지각을 알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왜곡은 강하고 인기 있는 브랜드에는 이익이 됩니다. 지각과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택적 기억, 사람들은 노출된 정보와 자극을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기억은
선택적 왜곡 현상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시각에 적합한 정보를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제품의 편익을 특히 기억하고 경쟁 제품의 이점이나 단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은 착시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A와 B는 길이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오리가 됩니까? 토끼가 됩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토끼가 되고 한편으로 보면은 오리가 되죠. 이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착시라고 하게 되죠. 착시는 시각적 착각으로 길이, 크기, 각도, 방향 등에서 현저하게 다르게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뇌가 눈에 들어온 시각 정보를 여러 요소로 분리하다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동기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욕구와 필요를 만족하도록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부여는 소비자가 구매 행동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죠. 동기부여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관련되고 가치, 목표, 욕구와 일치하고 위험이 크고 이전 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높아지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높을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